네, 극한연애 이제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저에게는 결혼을 생각 중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5년을 만났고 내년이나 내후년쯤 결혼을 계획 중이에요. 저와는 동갑이고 여자친구는 연구원, 그리고 저는 마케팅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여자친구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식당에 가서 테이블 위에 있는 컵 손잡이 방향을 일정하게 맞춘다거나 엉망으로 꽂혀있는 냅킨을 다 꺼내 정리한다거나 하는 행동들이요. 여자친구가 워낙 깔끔한 성격이고 청결 면에서 약간의 결벽증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갔는데요. 2년이 지나면서 점점 증세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펜션으로 놀러 갔는데 자기 전에 방 안 전등을 꼭 5번씩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겠어요? 뭐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며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숙소를 나설 때도 몇 번이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잘 잠궜다고 말했는데도 가스 밸브나 수도꼭지까지 모두 다 몇 번씩을 확인하고 나서야 숙소를 떠날 수 있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봤더니 약간의 강박 증세인 것 같은데 아마 제 앞에서 보여준 것만 이 정도이니 집에 혼자 있을 땐 더 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자친구 집에 가면 모든 물건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어딘가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뭐라도 하나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여자친구는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을 보러 가도 되도록 홀수로 모든 물건을 삽니다. 짝수로 된 물건들은 되도록 안 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 티를 내려고 하진 않았지만 인식하고 관찰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어디까지 이해를 해줘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데요. 여자친구에게 치료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하면 화를 낼 것 같고 어디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일단 반편지에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여자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와, 처음에는 그냥 정리하는 정도는 나도 그런 친구 있어 생각하다가 네. 5번 껐다 켰다 하는 거랑 이 홀수 물건 사는 거에서 이건 지금 큰일 그쵸. 났다.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냥 강박성 인격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강박증이라는 게 지금 따로 생긴 것 같아요. 어허, 그 차이가 뭐죠? 강박성 인격 장애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보통 이런 특징이거든요. 완벽할 정도는 정리정돈을 잘하고 규칙이나 순서, 약속 지키기, 세부적인 것들에 집착을 하고 네네. 주변 사람이나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강한 욕구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기 의견에 따르기를 원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을 좀 못 견뎌하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요. 도덕, 윤리 이런 양심적인 거에 집착을 하고 어허. 우유부단함에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고 완고하고 고집세고 그다음에 워커홀릭들이 많고요. 인간관계가 형식적이고 냉담하고 사람보다는 어떤 그 과업에 네. 그 인생의 포커싱이 좀 맞춰져 있는 오호. 그런 특징이 있죠. 네. 근데 이게 이런 이제 인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저희가 이제 에고 신토닉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허. 자기 스스로 별로 문제의식을 못 가져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따라오지 못할 경우에 거기서 화를 내는 거지. 맞아. 스스로에 대한 불편함이 없는데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마음이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고 하면서 전등을 5번 껐다 켰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에고 디스토닉한 강박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강박적인 어떤 행동이나 네. 어떤 그 사고 이런 것들을 내가 통제가 안 되니까 그거를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하는. 호호.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강박증이 왔다라고 보여지고 네. 분명히 본인도 많이 힘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강박성 인격장애 환자분이 병원에 오진 않지만 네. 강박증의 환자분들은 자신들이 힘들어서 병원에 와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힘든다라는 걸 남자친구가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네.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하셔서 너 많이 힘들지. 일단 얘기해 준 다음에 빨리 치료를 받게 하는 게 왜냐하면 치료가 빨리 안 들어가면 강박증은 더 견고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치료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이게 왜 그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해서 제대로 나오죠.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인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건가요? 그거죠. OCD죠. 그게. 잭 니콜슨이 연기했던 네네네. OCD. 예, 그게 지금 이 여성분이 지금 생기시는 것 같아요. 현재. 어릴 때는 왜 많이들 그거 있잖아요. 금 밟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 금을 한번 밟으면 오른쪽까지 밟아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솔직히 아직도 저 보시면 종이만 보였다면 다 이렇게 끝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러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약간 만지고 있어야지만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끝이 다 서 있어요, 여러분들. 돌돌 말려 놓은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읽은 책과 안 읽은 책은 그걸로 구분이 됩니다. 끝이 서 있냐. 다 말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쩔 때는 근데 종이가 있지 않아도 이걸 하고 싶어요. 이거 진짜 어릴 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게 어릴 때는 더 오히려 심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왼쪽 눈이 2번 어떻게 깜빡이면 오른쪽 눈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거는 약간 사람이 살다가 한 번쯤 좀 있어 본 것 같은데 이 종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할아버지들이 호두 이렇게 굴리는 거랑 비슷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런 거? 대인관계나 어떤 내 업무에 큰 지장을 주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이걸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되게 안 하면은 뭐가 막 너무 불안, 그 기분이 뭔지는 제가 너무 알아서 틀림없이 이 사연자분이 얘기를 하면 너무 그냥 확 터놓으실 것 같아요. 사실 너무 힘들다고. 근데 잘 이렇게 얘기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그런 뭐 인격성 장애 뭐 그런 거랑 좀 다르게 이거는 너가 너무 힘든 거란 뭐 한다. 타인한테 피해를 주는 건 없지만 그쵸. 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어떻게 우리 한번 같이 노력 한번 해 나가보자. 그리고 뭐 치료가 많이 어렵지는 않은 건가요? 약물 치료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 인지행동 치료를 부가적으로 하게 되는데 약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반응을 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약을 잘 찾는 게 일단 중요하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도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서 상담 및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이 모든 것이 이 막 집착의 끝으로 이제 가게 되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대칭에 대한 좀 그렇죠. 강박 같은 것도 오고. 지금 벌써 홀수 같은 것도 이제 오신 것 같고. 맞아요. 어쨌든 이거는 꼭 한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라고 하니까요. 좀 중대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원장님이 오시니까 연애 문제보다 자신이 연애하고 있는 사람의 정신건강적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정신건강 특집인 줄 알았어요. 그러네요. 근데 뭐 그렇죠.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질문들인 것 같아요. 정말 착하신 분들이죠. 사실 자기 애인에 대한 그 고민을 맞아. 정말 많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먼저 병원에 가가지고 턱하니 처음에 한 번도 경험 없으면 상담 받으러 가기가 두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렇게 원장님이 사연 상담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진짜 큰 도움 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새삼스럽게 다시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OST였던 넷 킹 콜의 For Sentimental Reason 들려드릴게요.